오늘 내 몸속 주치 면역 이제 우리가 이걸 비디오를 봤는데 생로병사의 비밀 한국처럼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 참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도 그 홈 레메디라 그러죠. 집에서 하는 그런 건강관리법들이 많이 발달해 왔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정리하고 현대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현대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만 의지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하면서 비상사태 때만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만약에 당뇨가 딱 왔다, 예를 들어서 당뇨 초기가 왔다. 당뇨 온 사람이 면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까 비디오에서 59세 되신 분, 지금 내 59세보다 나 더 많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59살보다 더 작다 하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봐봐요. 59살보다 더 작으세요? 세 분? 그쵸? 네. 근데 저까지 포함해서 4명. 근데 금방 나온 분이 여기 계신 손 안 든 분보다 훨씬 더 어때요? 늙어 보이잖아요. 그쵸? 아니 손 든 분보다 더 늙어 보이긴 당연한데 손 안 든 분보다도 더 늙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노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지. 왜 빨리 올까? 이유가 뭘까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요 세포가 거의 아사 상태에 빠집니다. 기아 상태, 굶주린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내 몸의 세포 하나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몸의 세포 모인 게 뭐예요? 내 몸이죠, 그렇죠? 60조 개 이상. 그러면 이 모인 이 세포가 점점 기아 상태에 빠지고 배고픔의 상태에 굶주리다가 어떻게 돼요? 세포가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면은 저기 아프리카 애들 봐보세요. 아무리 어린 애들도 굶주려 있으면 피골이 상접해요. 그쵸? 그러니까 세포도 그렇게 피골이 상접하게, 세포도 그렇게 쉽게 말해서 늙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가 영양이 부족하게 늙어가면 사람은 당연히 늙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몸의 생식, 우리가 셀푸드 생식이라 그러죠. 셀푸드 생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포의 먹이가 된다. 세포 음식이다. 그래서 세포를 뭐 하게 해주는 거다? 활기차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세포가 건강하구나.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 세포가 건강한지, 세포가 생생한지, 안 생생한지. 내가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해야 될 분들 계시는데 노력하시고 셀푸드를 많이 드셔야 돼. 그래야 세포가 건강하세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것이 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체계는요 뭐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아까 저기서 여기 피부에 나 있는 조그만한 솜털까지도 다 면역 체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피부,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서 안에 들어있는 기관지에 나 있는 섬모, 위장에도 또 있고 장에도 다 있어요. 장에도 육모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잘 환경 오염이라든지 나쁜 음식이라든지 활성산소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면은 그 육모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나쁜 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또 그게 또 제거가 안 되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섭고, 아까 이제 여기서 얘기했지만 면역세포 몇 개 얘기했죠? 제일 먼저 대식세포 얘기했고, T세포 얘기했고, B세포 얘기했고, NK세포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각각의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데 우리는 이걸 토탈해서 무슨 세포라고 부릅니까?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잘 보세요. 면역, 그다음 뭐라고? 세포. 면역도 결국에는요 건강한 세포에 의해서 좋은 면역세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대식세포, 아까 그랬죠. 대식세포가 정보 전달을 잘못하면 뭐가 결과적으로 알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까 보시면서 보세요. 꽃가루가 꽃가루가 사람 몸에 나빠야 좋아요? 안 나쁘지. 꽃가루가 왜 나빠? 꽃가루 자체는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먼지로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먼지는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먼지가 과다하게 쌓이지 않게 내 몸에서 뭐만 해주면 돼요? 밖으로 막 잘 보내주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 아무 문제 있어도 멀쩡해, 과도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생활 먼지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의 먼지도, 그렇죠? 우리가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교육할 때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재치기가 나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멀쩡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죠. 대식세포가 이거는 내 몸에 완전 적이다, 이건 내 몸을 완전 해치는 거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정보를 T세포한테 보내주니까 T세포는 B세포에게 항체를 빨리 만들어내요. 이 몸을 진짜 파괴시킨 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막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막 면역 반응을 심하게 하니까 내 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1차 면역 방어선인 피부에서 두드러 알레르기가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눈에 뻘겋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눈에 눈물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방어 체계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눈물이 나와야지 싹 씻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부 다 이렇게 그런 게 몸만 건강하면은 그런 체계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때요? 우리 침에도 살균력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불에 탄 그 숯불 고기를 먹었을 때에 꼭꼭 잘게 꼭꼭 씹어서 침하고 잘 섞으면은 발암물질이 제로가 돼요. 근데 그 덩어리 자체를 검사하면 발암물질 100%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체액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타액 이런 게 굉장히 좋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침 나오는. 근데 이런 항암 치료를 많이 받거나 항생제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의 특징이 침도 잘 안 나와요. 몸에 액이 굉장히 많이 말라가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말 다급해서 하는 그 치료 외에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까 또 뭐 나왔어요? 웃음도 웃을 때도 어떻게 하면서 웃는 게 더 효과가 좋은지 아세요? 웃을 때? 만약에 우리 헬렌님이 나를 웃겼어. 그럼 내가 헬렌님이 되게 웃긴 얘기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효과 하나도 없어. 아니 한국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냥 효과가 없어서 그냥 웃으려면은 그러면 그런 분은 옆에서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럴 때 간지를 줘야 돼. 그래서 웃게 만들어. 그리고 웃을 때 박수를 치면서 웃는 게 효과가 더 좋대요. 자, 3초 동안 시작. 근데 실제로 20초 이상 웃을 때 그게 3분이 젊어진다는 같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 통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까 3시간 웃으니까 면역이 3%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이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그래서 뭐 되게 웃긴 거 보면 우리가 막 하하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안 웃으는데 면역 올릴 수 있는 방법. 지금 웃은 일이 없는데도 면역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 꼬리를 쫙 올리는 거예요. 이 꼬리를 쫙 올리면요 뇌는 막 쏘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웃긴가 보다 하고는 엔돌핀을 팍팍 생성해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업그레이드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면역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세포는 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세포가 부정적인 일을 해요. 진짜 그래요. 남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 세포가 욕하고 앉아있다는 그렇다니까. 그래서 왜 남 욕 아니라도 말할 때 욕을 많이 섞어서 하는 그런 분들이요 반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욕을 많이 섞어서 하면요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자기 세포로 온다는 말이 있어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축복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이 웃어야 되고 이게 정말 망고불변의 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옆에 분 딱 쳐다보고 딱 생각나는 칭찬 하나 빨리 해주세요. 여기 어디 보세요? 여기 제시님, 헬렌님 보세요. 헬렌님하고 제시님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항상 잘하시네요. 날씨 바꾸면서 좋아.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서로 보면 칭찬해주고 웃고 이게 너무 좋고요. 대식세포가 제정신을 차리려면은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포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지. 그러면 세포가 원하는 일이 뭔데? 세포 안에 있는 독을 좀 빼주고 세포 공격 좀 하지 말고 세포가 원하는 거 좀 영양소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포의 독소는 뭐예요? 음식이 들어가서 만들고 세포 공격은 누가 해요? 활성산소가 하고 그리고 세포가 원하는 또 영양소는 뭐예요?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 같은 너무 좋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도 양질의 것들,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도 좀 독소 없는 단백질들, 식물성 단백질이나 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하더라도 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소를 먹는다 하더라도 소를 가두어서 키우는 소고기가 양질의 단백질일까요? 밖에 띄워놓는 소고기가 양질의 단백질일까요? 띄워놓는 소가 스트레스도 없고 양질의 단백질이나 먹을 때는 어때요? 띄워놓은 소가 질겨. 네,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질기니까 더 많이 씹어야 되고 더 많이 씹어야 되니까 침이 더 많이 나오고 침이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몸에 면역이 더 올라가고 더 좋죠. 그래서 먹기 편하고 부드럽고 잘 안 씹어도 술렁술렁 잘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라면 먹을 때나 국수 먹을 때 아예 안 씹고 넘기대. 바로 그냥 여기까지 가버리대. 그 자체가 한 그릇이 그대로 위장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지방도 어떤 지방?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풍부한 음식들. 그래서 1대 4대 1의 법칙을 먹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 1, 오메가6 4, 오메가9 1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먹어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상시 우리가 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생식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전부 다 양질로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다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까지 골고루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저는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그 많은 55가지 유기농을 어떻게 집에서 그걸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나요? 근데 이걸 그냥 꾸준히 먹게 되면 어때요? 내 몸이 점점 나도 모르게 어저께 제가 만난 어떤 자매님 그 얘기했어요.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도 밤에 자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잠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저녁에 남편은 케이크, 자기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빵 이런 거가 그렇게 땡겨가지고 그렇게 먹었대. 근데 생식을 먹은 이후에는요 그런 거 별로 땡기지가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생식이 훨씬 양이 작은데 왜 그렇지? 영양이 충분히. 그렇죠. 영양 밸런스가 뉴트리션 밸런스가 잘 맞으니까 사람들은 뭔가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한 몸이 자꾸 뭔가 땡기는데 어때요? 그것만 먹어주지가 않고 어때요 합니까? 그걸 포함한 다른 것까지 많이 먹어주니까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생식 드신 지 좀 몇 달 됐는데 얼굴 색깔이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색깔이 엄청 맑아지셨어요. 제가 보면서 확실히 생식이 좋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 뭐가 기본이다? 면역의 기본은 세포.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세포는 몸속에 대사작용을 한다 그랬죠 제가. 소화, 흡수, 해독, 배설. 우리 몸이 하죠 그렇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세포 안에서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세포 안에서 이 일, 한 세포마다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몸 전체에서도 일어나는 거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몸이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루어 가야지만이 좋고요. 아까 일본에 어떤 청년이 우리나라의 30대 초반의 청년이 위암 사기가 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무슨 치료받는다 했습니까? 면역 치료받는 데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피혈액을 뽑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무슨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를 증식시켜서 다시 주사를 넣어주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여러 사람 마루도 쓰고 이런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막 쓰고 그래가지고 어떤 대체약이 많이 발달했고 현대 의사들이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면역요법 많이 쓰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생각해보 우리 불엔 PSP도 실제로 개발은 처음에 발견 누가 했냐면 UCLA의 멘도 고는 박사라는 UCLA에서 처음에 나왔어요. 이게요. 이 불엔이요. 근데 그거를 상품화해서 특화한 데가 어디냐면 일본의 대하약품. 일본의 약품 회사에서 그거를 해서 일본은 참 신기한 게 약품 회사에서 암 치료제 식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그 십몇 년 전에 황 박사님이 그걸 알고는 우리가 한 발을 하고는 바로 단독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그거를. 그래서 그때 어떤 회사도 브랜 PSP를 판 회사가 없었어요. 우리 회사만 그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암 환자들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봤듯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거 보셨죠? NK세포가 건강해가지고 우리 몸에 하루에 2,000개에서 5,000개 세포가 우리 다 있거든요. 암세포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그 대신에 뭐가 또 있어요? NK세포나 이런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그 암세포를 인식하면은 가까이 점점 다가가가지고 그 암세포에 뭘 뚫어? 구멍을 뚫습니다. 그쵸? 그러고는 그거를 뭐예요? 아까 보니까 뭐가 막 들어가고 있죠? 그거 보셨어요? 뭐가 막 들어가고 있는 거? 이렇게. 이게 암세포다. 이게 암세포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NK세포예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암세포를 NK세포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을 하면요. 점점 다가가요. 다가가서 이 암세포에 대해서 NK세포가 뭔가를 막
뭐 하고 있어요? 어떤 물질이 막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빵 터져서 암세포가 죽죠, 그렇죠? 그 일이 우리 몸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어.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는데 아까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임미경통성. 근데 그때에 이 NK 세포 안에 들어있는 총알이에요, 총알.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걸 총알이라고 부르는데 NK 세포 안에 우리가 그냥 볼 때 원래 평소에는 매끈하다가 딱 암세포나 이게 적을 바이러스나 안 좋은 거 인식하면은요. 그런 총알들이 막 밖으로 둥둥둥둥둥둥 떠요. 그래가지고 그 총알이 그 세포를 향해서 막 흘러보내. 그거를 흘러보내면 안에서 확 터뜨리게 만드는 게 바로 NK 세포가 내추럴 킬러 세포가 하는 일. 근데 아까 그 청년이 일본에 가서 할 때 그 오류가 있어요. 나 그 청년이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류가 뭐냐면요. 보세요. 이 청년이 지금 건강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피를 빼가지고 비교해보니까 면역력이 몇 배 차이가 났습니까? 19배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19배 낮은 수준의 그 면역세포들 숫자만 쫙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없는 것보다 작은 것보다 낫겠지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면역세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면역세포 안에 뭐를 갖추게 하는 거다? 바로 이런 이거 과립. 그냥 우리끼리는 총알이라는데 과립이라거든요. 안에 과립이 꽉 들어있어서 어떤 그 적을 만났을 때 바이러스 암세포를 만났을 때 그거를 팍 쏠 수 있는 과립이 많이 있어야 돼. 아니 총탄 없는 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에 총알이 없는 총이. 총알 없는 기관총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근데 그거가 될 수 있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거 자기 NK세포 뽑아가지고 증식시킬 때에 그 NK세포에 이런 총알을 많이 장전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해야 돼요. 우리 브렌 PSP에 들어있는 브렌, 아라비녹실란이 바로 그 총알을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표적 치료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미스토. 그러니까 후코이단이 들어있죠. 후코이단이 막 또 공격하죠, 그렇죠? 또 암이 증식하는 걸 이렇게 증식하는 걸 막아준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그것들이 다 놓친 거는 누가 표적 치료한다고? 놓쳐서 돌아다니는 것은 뭐가? 미슬토가 한다고. 우리 브렌 PSP안에 들으는 그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또 하나 더 얘기했죠. 암세포 자체가 뭐를 밖으로 내게 한다고? 암세포 자체가 밖으로? 면역 억제 물질. 암세포 자체가 독성 물질을 밖으로 분비합니다. 암은요, 그러니까 세포가 안 좋은 세포는요, 막 독성을 내요, 독성을. 그러니까 이런 세포 주변에. 그래서 암 환자나 이렇게 키모테라피 하신 분도 그렇지만, 키모테라피도 뭐예요? 독이죠, 독.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얼굴이 맑지 않고 시금축축하고 표시가 나죠. 그게 환자들이 그쵸? 그 이유가 뭐냐? 독성이 자꾸 퍼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독소나 이런 것들을 빨리 이런 환경들을 빨리 뭐 해주게? 빨리 환경을 정리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제품 중에 브렌 PSP 중에서 안에 들어있는 아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사람들한테 권할 때에 여러분들 그래서 나보고 자꾸만 브렌 PSP 먹으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브렌하고 그 다음에 인지균사체인 PSP 그러니까 브렌은 뭐예요? 현미미강에서 추출한 그죠? 헤미셀룰로즈라고 하는 이 식이섬유 성분하고 뭐하고 섞은 거예요? 표고버섯의 균사체하고 섞어서 효소 분해를 하면은 브렌이라고 하는 아라비녹실란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PSP 운지균사체를 섞으니까 강력한 또 뭐가 있더라? 통증 완화 작용도 있고 암 공격하는 게 더 강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합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비디오처럼 모든 면역의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여기 브렌 PSP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지만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연을 집어넣은 효모를 집어넣죠. 그래서 아연과 효모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뭐든지 황 박사님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면역 치료에는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 칵테일 요법이. 그래서 음식으로는 식사로는 뭘 하고 생식을 먹고 영양제로는 효모나 칼슘, 비타민을 먹고
그다음에 뭐 하는 공격제로는 브렌피에스피를 먹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안 좋은 부위가 기관지다. 그러면 거기에 뭘 더 첨가해서 청신동종합초. 그래서 청신을 첨가해서 도와주고. 아까 보셨듯이 기관지에서 안 좋은 게 들어갔을 때 막 밖으로 밀어내는 육모가 밀어낸다 그랬죠. 근데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사람은 그 육모가 많이 기관지에 있는 선모라고 하죠. 선모가 많이 손상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바로 청신동충하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밀어내는 걸 도와줘서 청신 먹으니까 가래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시원하더라 그게 뭐 도와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좋은 면역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생식과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암 치료하시는 분은요 프로바이오틱스 초기는 하루에 4개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가서 6개 더 많이 드시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박스에 뭐 1개 이거는요 굉장히 그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1개 이상 저는 일반적으로 애기들은 1개,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은 애기들은 2개, 그 다음에 어른들은 2개 이상, 근데 장이 안 좋은 어른들은 3개 이상, 환자들은 6개.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드시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암이나 안 좋은 바이러스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면역을 빨리 올려야 될 때 그걸 빨리 도와주는 우리 몸의 뭐예요? 지원군을 면역 지원군을 브렌피스를 통해서 면역 지원을 많이 해야지만이 빨리 잡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브렌피스를 통해서 면역이 좋아지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런 19년 하면서 그래서 이 브렌피스피를 이렇게 권하는 것은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렌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저런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 몸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면역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고 본 것처럼 입으로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본 것을 입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위트니스 증인 아니에요? 내가 본 거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뭐 뻥치거나 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긴 한데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왜요? 과도한 운동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은요 반드시 활성산소 제거하는 걸 먹어가면서 활성산소 제거하는 우리 제품 중에 뭐 있어요? 휴젠푸드나 알칼리 이온수 이런 것들 먹어가면서 운동을 시키고 생식이나 이렇게 체력을 올리는 것들 먹어가면서 운동을 시키는 게 좋지 그냥 무작배기로 막 안 좋은 그런 그 인스턴트 식품 먹어가면서 운동하는 것은 금방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 그 청년 봐봐요. 뭐 축구 동호회나 막 그런 데 대표로 나가서 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왜 위암이 걸려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들을 나눠주는 생명 전달 운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